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게 될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이은지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귀신 친구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별별 시네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별별 시네마는 인천의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예술 영화들을 상영하고 또 공공도서관에서 저희 큐레이터가 영화를 상영한 후에 해설을 해드리거나 오늘처럼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나 SNS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귀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귀신 친구를 연출해주신 감독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감독님, 관객분들께 소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신 친구 연출한 정혜연입니다. 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리진 않지만 관객분들께서 박수를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오늘 온라인 GV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온라인 GV를 하시는 지금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GV가 처음이라서 지금 좀 떨리는데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떨리고 그리고 제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데 시간차가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흥미롭습니다. 다행이네요. 관객분들께서는 지금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감독님과 제가 함께 보면서 대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관객분들께서 올려주신 채팅을 올려주시면 관객분 한 분을 감독님께서 골라주셔서 이후에 이제 관객과의 대화 끝에 발표를 해서 영화 티켓 한 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벌써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자도르님의 질문으로 저희 대화를 열어볼까 합니다. 우선 자도르님께서 영화 정말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화 속 음악이나 효과음들이 장면과 찰떡같이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과 효과음들이 어떤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효과음이랑 음악은 이제 촬영 당시에는 생각을 크게 안 하고 그냥 마지막 저희 그 엔딩곡은 처음부터 레퍼런스를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편집을 다 한 후에 감독님이랑 그 작곡가 친구랑 이제 편집본을 보면서 이제 여기 좀 지루한데 비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골라가지고 효과음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효과음이라고 해야 되나 작곡이 그 이제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슉 사라지면서 이렇게 딜도 떼려고 막 하는 슬로우 모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곡가분에게 게임 시작처럼 이제 해달라. 이제 미션이 딱 시작하고 퀘스트 하러 가는 그 이제 캐릭터처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오르간이 띠링띠링 하면서 이제 가는 슈퍼마리오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네, 작곡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나와서 이제 이어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음악이 나올 때 이게 너무 영화랑 찰떡이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고 그리고 마치 배우분이 부른 것 같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마지막 음악은 또 어떻게 의뢰하셔서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마지막 음악의 레퍼런스는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였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걸어 초반 그 부분이 레퍼런스였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레퍼런스가 너무 머릿속에 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작곡을 친구랑 해봐도 그 맛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상상한 그 느낌이. 근데 작곡가 친구가 그만하자.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나한테 시간을 줘 하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됐어 이러고 보냈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쓰자 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나 내일 이사가 이거를 딱 던졌는데 그 친구가 바로 1절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2절을 이제 바로 이어서 쓰고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이제 가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사 간다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보낸 그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네, 그때는 뭐 이사 전학 가면 거의 이제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좀 귀엽게 이제 죽음이란 거를 좀 슬프지 않게 살짝 가볍게 띄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전학 간 친구 생각하면서 가사를 같이 썼습니다. 작곡가님이랑. 안 그래도 그래서 저도 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에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서 좋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와서 되게 이사가 조금 더 뭔가 죽음이라는 걸 가볍게 포장한 느낌인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혹시 멜론에서 들을 수는 없나요? 그 유튜브에 그 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 가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다를 떠는 동안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퉁그리님께서 교회 다니시는 캐릭터 분들의 조금 이면적인 모습들이 두세 곳 정도 있었다고 느꼈는데 감독님은 종교가 있으신지 왜 캐릭터들이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가 기독교로 설정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제 이거 전에 이제 큐레이터님이랑 수다를 떨 때 종교가 인간이 무언가를 믿는다는 그 순수함이 배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있는데 말이 엉켰습니다.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편집해 주세요. 아니 뭐. 제가 이제 기독교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뭔가 살짝 좀 변질된 느낌의 종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한국에서. 너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착함, 순수가 좀 변질돼서 아예 인간의 그 다양한 본성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그런 거를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살짝 넣으면은 안 그래도 주인공이 더 그 미션 친구 걸 숨겨줘야 된다는 거를 더 강하게 이제 느낄 것 같아가지고 다 그 기독교 종교인으로 이제 주변 인물들을 설치를 한 거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성스러웠다고 생각하신다고 또 이제 감사합니다. 뮤직 이이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떨리죠? 저 떨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골 질문 처음에 보통 이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게 친구의 죽음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이제 자위기구라는 소재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가볍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실화 바탕인데 제 친구가 교환학생을 갔어요. 근데 그 교환학생 간 사이에 집이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이.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중학교부터 동창이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서랍에 우먼아이저, 정확히는 우먼아이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부탁을 받았던 이제 소연이 입장이었죠. 근데서 막, 야, 우먼아이저면은 어른들이 몰라. 됐어, 그냥 놔둬. 이랬는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어머니가 좀 되게 뭐가 이걸 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이제 그런 거 안 텄나 봐요, 어머니랑.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탁을 안 들어줬어요. 왜냐면 친한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는 게 제 맛이라가지고 죽은 친구 부탁은 근데 들어봄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친구는 안 들어주는 게 더 찐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신 거죠? 거기서 이제 살이 붙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그 친구가 그걸 너무 빡쳐해요. 왜냐면은 자기 이야기로 했는데 자기 부탁 들어주지도 않고 영화는 잘 되니까 그래서 많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뭐 GV 많이 왔어요 친구가. 오늘도 와 계셨으면 좋겠네요. 말 안 했어요. 이상한 질문 여기 댓글로 이상한 질문 올릴까봐. 그러면 그 친구분은 잘 안 들키고
무마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냥 그게 뭐 귀이개인가 하셨겠죠? 그래서 말 없는 거 보니까 뭐 모르셨나 봐요, 어머니가. 다행이네요. 그래도 영화와 다른 결말이. 네, 그렇죠. 또 이제 나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혜 방에 있는 그림들이 영화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렸는데 영화를 위해 그려진 그림들인지 소품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그 그림들은 다 귀신친구 미술 감독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는 미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 제 미대 동기가 여기서 미술 감독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팀이 미술 감독 포함 3명밖에 없어서 근데 또 폐가를 구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막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쓸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냥 다 갖고 와. 그래서 그림을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미술 감독의 소품을 보고 지혜의 캐릭터를 정했어요. 아 지혜는 미대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설정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꾸며진 거 보고 방 꾸민 거 보고 이제 나중에 추가된 지혜가 미대생이었다는 그런 전사가.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들켰을 때 네. 이게 작품이다, 의미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네, 거. 잘 이어졌죠. 네. 얻어 걸렸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 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케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특히 이제 신경 쓰신 소품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일 신경 쓴 소품은 이제 딜도였습니다. 딜도도 약간 나름대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신경을 썼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런 성적인 이제 자극적인 소품이 전면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 이제 죽은 친구가 보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로 만들어진 이야기여가지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재밌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시선을 너무 뺏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님이랑 그러니까 구할 때 살색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색이면 안 되고 너무 제대로 된 묘사가 막 핏줄 이런 거 제대로 된 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덜 그러니까 덜 징그러운 거? 덜 노골적이게 덜 노골적이게 네. 구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움직이는 전동 딜도가 있잖아요. 차버리는 거. 그거를 구할 때가 너무 징그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라색 기다란 거 이제 그거를 구하는 게 안마기처럼 그걸 구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전동 딜도는 특히 네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참 네. 많긴 한데 네. 일단은 관객분들 질문하실 동안 제가 사심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처음 인트로 부분에서 그 기구들이 클로즈업 돼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줄거리를 모르고 내가 봤다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트로를 이제 그 기구를 클로즈업을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하게 표현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했어요. 정확히 딱 이게 뭐지 싶었으면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딱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지 싶으면 이게 뭔지 알 때까지 그래도 좀 관객분들이 봐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지 모르겠는 하지만 좀 색깔 있고 조금 예뻐 보이는 그거를 인트로로 꾸미면서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분위기 있는 음악 살짝 깔면은 그 뒤로 가기는 안 누르시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꾸렸습니다. 제가 딱 그 의도에 맞게 네. 느껴버렸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제 장판에 그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장면이나 사실 이제 전도사님한테 들키기 전에 칼이 천장에 꽂힌 부분들 이런 걸 볼 때 이런 소품들은 어떻게 꾸리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그 흡착 딜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 중에 윤가은 감독님이 이제 저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윤가은 감독님이 최근에 쿠팡에서 재밌는 댓글을 봤다는 거예요. 리뷰를. 근데 흡착 딜도 리뷰였는데 댓글에 어떻게 안 떨어져 이거를 댓글이 있었대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뭐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댓글 다니까 그 다음에 그 구매자가 이제 칼 든 자기 손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판 자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게 리뷰가 있었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흡착딜도가 아주 주인공 메인 제품이 됐어요. 왜냐면 소연이가 그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니까 못 나가게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게 붙어서 안 나가니까 이제 더 집에 머무르게 하는 거에 이제 효과도 있었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이끌어가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개그 요소를 주는 네. 그런 엄청난 장치였던 것 같아요. 네. 윤광한 감독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상당히 자전적인 게 많이 들어간 네, 이게 실생활에서. 감독님의 경험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경험이 들어간 이야기였군요. 그리고 뮤직 이이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랩 메이킹은 누가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다고 하셨어요. 네, 랩 메이킹은 이제 작가님이 하셨는데 작가님 이제 그거 랩 메이킹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 기독교 이제 전도사가 롤스로이스 지저스 롤스로이스 또 뭐 그런 거 막 명품 막 미친 듯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갖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갖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타기원 배우님한테 대본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오빠가 더 재밌게 막 그 추가해도 돼 랩은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나리오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해야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시나리오에 있는 거 그대로 잘해주셨어요. 프로죠. 맞아요. 손짓 연기도 너무 리얼해서 이게 전도사인가 래퍼인가 네. 쇼미더머니를 보는 듯한. 현장에서 너무 웃겼어요. 찰감님 말로는 그때 너무 제일 재밌었던 촬영이 딱 그 씬이었대요. 랩 씬이었대요. 왜 재밌었냐 하니까 욕을 해도 되나요? 여기서? 네네네. 그 관련된 거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욕 안 할게요. 그냥 뭔가 너무 모의 신 같아가지고 너무 웃겼다. 너무 모의 신 같아서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님께서 너무 신들린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신 같았어요. 저 되게 좋은 비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퉁그리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사로 비롯된 에피소드가 친구가 죽은 사건으로 각색된 이유를 여쭤봐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그 이제 친구 거 딜도 부탁받은 그 아이템 머릿속에 있다가 괴담 이게 부천영화제에서 이때 괴담 스토리텔링 대회가 1회가 딱 떴어요. 제작 지원이.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찍고 싶은데 괴담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귀신이 나오면 약간 괴담의 구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받은 부탁 이야기를 친구가 이제 죽은 걸로 해서 귀신으로 나온다 해서 괴담 돈 주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각색이 간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였는데 또 영화에 너무 잘 찰떡으로 돼서 다행입니다. 네, 진짜 좋은 되게 특별한 이유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계속 전도사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 캐릭터를 보면서 제일 이중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지혜도 사실 이중성이 있잖아요. 아빠는 이제 지혜가 뭐 아기를 물어오는 줄 알 정도로 이제 순수한 면도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본성은 또 다른 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두드러진다. 전도사 캐릭터에서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진다 생각했는데 또 전도사 캐릭터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것도 그 전도사 캐릭터 그 타기온 배우님은 제 전작을 같이 했어요. 로맨스 코미디 단편을 같이 했는데 거기 여주인공도 소연이거든요. 둘이 전 여친 사이로 나오는 그 전작이 있는데 전도사 캐릭터를 넣은 이유는 그 의리. 그러니까 또 작업 같이 해야지. 어떻게든 웃긴 거 씬 추가할 테니까 오빠가 웃기고 나가면 돼. 그것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뭔가 친구끼리 제가 편하게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 전작도 같이 재밌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든 씬 추가해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의 신이 된 거잖아요. 전도사 씬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언가가 흘러가는 대로 만들어졌네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안 웃겼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이어서 사실 이주영 배우님도 잠깐 이제 배달원으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되게 사실 잠깐 등장하시는데도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주영 배우님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다 보니 네, 정확합니다. 이주영 배우님은 이제 PD님이 섭외를 해주셨는데 PD님이 전에 작업했던 장편 영화에서 나오셨어요. 이주영 배우님이랑 김재화 선배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카메오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제가 그 소식을 이제 PD님한테 들었을 때 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카메오 아무것도 없는데 이주영 배우님이 대체 나 따위 거의 영화에 왜 나오시는 건지. 그래서 씬을 추가했어요. 그 이제 딜도를 이제 우체통에 껴넣는 씬 있잖아요.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 씬이 애기 꼬마가 밖에 있는 비닐봉지를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꼬마의 씬이었는데 이주영 배우님 캐스팅되고 나서 꼬마 씬을 미안하다 이러고 이주영 배우님 이제 씬으로 추가를 한 게 이제 우체통 씬으로 가가지고 네 이주영 배우님 캐스팅한 김에 씬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이게 그렇게 추가된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되게 중요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가서 좀 시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오셨네요. 그러면 나이님께서 감독님 친구분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작가님은 따로 계시는 것 같아서요. 감독님과 팀 작업을 해오신 작가님인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여기 작가님은 이제 그 당시에 입학한 시나리오 전공 언니인데 저와 학부 때부터 친했던 언니예요. 그때는 언니가 학부 때는 연극 연출을 전공하고 제가 미대생일 때 그때 그냥 술 마시고 20살 때부터 놀았었는데 졸업하고 나 뭐하냐 혜연아 그래서 언니 시나리오 전공으로 입학해 나랑 같이 하자 하고 이제 덜컥 언니가 합격을 그래서 하고 협업을 해볼까 해서 술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네 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게 뭐든 질문이 흘러가는 대로라는 그걸로 기결이 돼서 참 재밌네요. 친구들끼리 놀다가 만들어진 좋은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치 또 친구분들이랑 하시는 것처럼 만드셨으니까 지혜와 소연의 이야기도 이제 몰입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카메라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특이하다고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광각 렌즈 이런 기법들이 쓰였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왜 쓰신 건지 의도를 하고 쓰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보통 이제 광각 렌즈가 코미디 영화에 주로 쓰이긴 해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불난지 불구경처럼 보통 코미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그걸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와중에 좀 웃긴 게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광각 렌즈가 뭔가 좀 관망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그래서 좀 이 희극적이면서 주인공한테 비극이지만 그 상황을 좀 멀리서 관망하는 듯한 렌즈가 이제 광각이라 가지고 네 찰감님이 이제 그렇게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 주셔가지고 그래 하자 그렇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광각 렌즈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앵글을 멀리서 찍은 것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저는 그럴 때 약간 마치 약간 지혜가 소연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시선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라고 방금 생각했어요. 관객분들이 어떤 거를 봤을 때 이런 것 같아라고 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관객분들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메라 기법에 대해서도 되게 유심히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유머 코드에 대한 영감도 이제 거의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전도사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흘러가면서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런 것들 말고도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그 대한민국 응원법 노크 소리라든지 막 이런 요소들이 한번 그런 건 어떻게 영감을 얻으셨는지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왜 나왔는지 기억이 당최 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부천 국제 영화제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해외 작품들도 많이 틀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은 약간 국뽕에 가득 찬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그 코드 중에 하나는 약간 갑분싸랑 급발진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중간 과정 없이 극단적으로 전환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긴데 그 영화관에서 보면은 이제 관객분들이 별로 그 상황에서 안 우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다들 이제 예배 끝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죽고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누군가의 힘든 얘기나 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다운 왜냐 맞춰줘야 되니까 그 사람의 위로를 상처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확 분위기가 같이 맞춰지는 그거를 이제 그 김재현 선배님이 그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하고 이거 하는 걸로 했는데 저만의 개그 코드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김재현 선배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갑자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잠깐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배우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지혜랑 거울을 맞대고 소연이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그게 실제로 맞대고 찍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제 찍은 장면이셨다고. 영화상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인사 괜찮아 재밌었잖아 라고 하고 소연이가 눈물이 고이는 그 원샷이 서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혜가 너무 바쁜 배우님이라 가지고 빨리 찍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막 매니저 막 닥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빨리 그거를 찍고 먼저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연이가 이제 눈물이 고이는 걸로 그 다음에 갔는데 근데 두 배우 다 순식간에 집중을 잘하는 배우여가지고 네 바로 성공했죠. 그래서 약간 소연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연기 디렉팅을 할 때 너무 저는 연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제 디렉팅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이제 기억나는 디렉팅은 이제 잘 뭔가 테이크가 좀 많이 간 잘 안 됐던 부분이 제 거예요. 하는 그 고백 부분, 의리를 지키는 이제 의리녀 부분이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뭔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제가 원했던 거는 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제 거까지는 좀 자신감 있게 갔다가 자기도 순간 현타 와가지고 에요가 사실 내려가는 그런 거였는데 리듬을 배우님한테 바로 말씀드리면 되게 신뢰가 되는 디렉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연출이 나 따라해봐 나처럼 하면 돼 하고 그런 디렉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만의 그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낑낑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소연이도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순식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연기를 잘하면 배우를 했지 내가 감독을 하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들렸나 봐요. 저 뭐라고 하는지. 뭐래 이렇게. 왜냐면 모니터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고 소연이는 방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소연이가 뭐라고 살짝만 말해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언니가 뭐라는지 아무것도 안 들렸어. 근데 어쨌든 잘 지나간 걸로. 디렉팅은 소연이랑은 되게 은유적, 돌려서 표현을 하는데 소연이가 기가 막히게 이제 텔레파시를 통하게 해줘가지고 네 잘
덕분에 잘 흘러간. 네, 이제 또 자연스럽게 흘러간. 근데 좋은 질문인데 좋은 대답을 못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제 죄송합니다. 질문이었는데 너무 잘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저희가 30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관객분께서 정말 못다 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개 정도는 질문 답변을 해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없으시면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갑자기 마무리로 훅 네. 가버렸나요? 저는 이제 이때 귀신 친구 제작 지원이 부천에서 2020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21년에 부천에서 작가 기획개발 캠프 사업을 또 첫 번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법학교라는 로맨스 판타지 시리즈물이 뽑혀가지고 그거 이제 대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약간 스케일이 해리포터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7년 뒤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 하나 준비 대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러 로맨스 코미디 사랑이 무서워라고, 레퍼런스는 한국 영화 중에 달콤살벌한 연인 같은 톤인데, 이제 그거에 대본 작업을 하고 이제 관심 있는 제작사들을 이제 꼬시러 출발을 하는 게 이제 연말까지의 목표입니다. 네. 너무 대단한 목표들이 있어서 응원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금 해볼게요. 네, 다른 분들도 너무 재밌어서 영화 또 보고 싶다고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 티켓을 드릴 관객분 한 분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별 시네마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상영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미림극장에서 초록밤 상영을 진행하는 등 조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객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었고, 네, 시간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일 처음 질문을 해주신 자도르? 네. 자도르 H님 네,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 채팅창을 잘 보고 계시면 인천 영상위원회 측에서 관련 안내사항을 해주실 테니까요. 자도르님께서는 채팅을 잘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0분이 너무 되게 빠르게 지나가서 사실 그러니까 아쉬워요. 거짓말입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영화는 지금 사실 귀신 친구는 인천 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까지도 보실 수도 있고, 우스운 게 딱 좋아에서도 보실 수 있죠. 네, 귀신 친구가 포함된 옴니버스 영화가 극장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영이 종료가 됐는데 IPTV BOD 서비스에서 시켜볼 수 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인천영상위원회 다음 주까지를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가성비 갑. 여러분 N회차 관람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 관객분들께 끝까지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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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